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드디어 이제 테마 한국사가래요. 우리가 반풀집 마지막 단원이죠. 현대 대한민국. 여기와 관련된 문제 우리가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렛츠고. 1번부터 갑니다. 연표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25 전쟁 발발하고 나서요. 서울 수복했죠. 네,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휴전협정 가와 나 사이. 가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가 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수복됐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이건 나 시기죠. 일사후퇴 때 그거 기억나시죠? 1월 4일이에요. 51년. 그 전보다 그러니까 50년 10월 정도에 중국군이 참전했습니다. 3번 나 에친선이 발표되었다. 에친선은 6.25 전쟁 전에, 그렇죠? 미국의 장관인 에치슨이 태평양 방어 라인을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일본만 포함해 놓고. 그래서 더욱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다. 나 시기가 아니라 가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가라는 광복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이게 1941년도에 조소왕 앞에 전 시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나 이승만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우리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계속 이제 이승만은 권력을 저기하기 위해서 재촉하는 거죠. 재촉하는 거. 그 다음에 다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48년 7월 17일이죠. 재헌절이죠. 그러니까 요 나와 다 시기 그 사이에 1.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네, 46년도니까요. 2번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네, 이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구가 남북협상 가기 바로 전에 이것을 했습니다. 48년도 2월 달에 여운형 안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가 광복되자마자죠. 그러니까 나 전입니다. 나 전. 이게 틀렸고. 4번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언제? 그렇죠. 헌법 공포되기 전에. 그러니까 남북한 총선거 해가지고 남한만의 그 국회가 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죠. 미추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 선생님이 자,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남북협상 가시는 거예요. 이거와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정읍 발언. 네, 정읍 발언. 자, 1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그렇습니다. 2번 한국민주당이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거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죠. 3번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촉성중앙이 재촉하는 겁니다. 이승만이죠.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을 활동하였다. 이거는 여운형이고요. 정답은 1번. 4번 관할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서 뭐뭐뭐뭐 등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국경은 5대 국경일. 5대 국경일이 있어요. 3.1절이 있고요. 재헌절,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한글날, 3.1절, 재헌절, 광복절, 한글날,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나라 세운 날, 개천절. 이렇게 해요. 5대 국경일이에요. 5대 국경일. 예. 이 가운데서 안 쉬는 날은 우리가 재헌절 안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1절, 재헌절, 한글날. 네, 요거 1번 맞고 성탄절 들어가는 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충일, 보기 3번에 현충일 안 들어갑니다. 국군의 날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번.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승만 정부. 1번 미국과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안정과 시설 복구를 위한 원조를 받았다. 그렇죠. 원조 경제라고 하죠. 2번 귀속 재산 처리법에 따라 일본이 소유했던 재산과 공장을 민간인에게 불화하였다. 네. 3번 농지개법을 제정하여 유상매입, 무상분배 농지개혁, 무상분배가 아니죠. 유상분배죠. 유상분배. 네, 이거 틀렸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빼앗고 무상으로 다 주고 이거였는데 우리는 유상으로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고 이거였다. 자, 4번 금융기관의 공공성 유지와 경영 건설화를 위하여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개혁법을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6번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통일은 서로에게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돼야 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이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네. 1.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남북조정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2번 합의 내용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정리되었다. 어이구 이거 2000년도인데 아니고. 3번 합의문 중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것이죠. 91년도에 그 12월 달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했었습니다. 4번 합의 결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이것은 이제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에 그래서 요 김대중 정부 때에 착공을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에 완공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 연표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복 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나 50총 선거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라 6.25 전쟁. 자 보겠습니다. 차근차근히. 1.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가 광복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충칭 시절이니까 틀렸고. 나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나 북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달에 있었던 거예요. 9월 달에 그죠? 라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 다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48년도 8월이니까 나식인데 이거 다라고 했습니다. 다라고. 틀렸어요. 틀렸어. 자, 라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라 요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 4번. 자, 8번. 다음은 같은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을 옳은 것은 박종철 사건, 4.13 호원조치, 60 국민대회 개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결성. 이거 뭡니까? 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그러면 1.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니고요. 이건 전두환 때 있었던 것이고요. 2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네, 이것을 인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바꾼 거죠. 9차 개헌이었죠. 3번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정지시켰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것이죠. 4번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 중임제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제정. 간선제, 중임 제한을 없애고 우리는 이게 중임 제한은 없애는 거 맞는데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선제. 그래서 정답은 2번. 9번.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기억, 종묘, 해인사, 장경평, 판전, 불구사와 석굴암,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 유적지구, 그 다음에 니은의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들 유적, 안동 화해마을, 경주 양동마을, 조선시대 왕릉 등이다. 또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직지심체유절,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 동의복,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가 요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해설에도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1. 기억.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기억. 종묘.
종묘.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묘. 그 다음에 니은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이다.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디귿. 조선왕조실록이네요.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4번 리을 지지심체 유절. 병인 양육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했다.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에 있는 국립 그 도서관에 있을 때에 직지가 있음을 발견을 했죠. 예,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직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예, 프랑스에 있어요. 이것도 직지는 직지임체유절 이 직지는 프랑스와 1886년 수교를 했잖아요. 수교하고 나서 프랑스 공사가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병인 양요 때 약탈해 갔던 건 뭐예요? 외규장각 도서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외규장각 도서인데 특히 이제 뭐가 유명합니까? 의궤가 유명하죠? 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피로 건립한 독립군과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선언한다. 5천년의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신탁 통치를 배격함에 있다. 우리의 혁혁한 혁명을 완성하자면 민족의 일치로서 최후까지 분투할 것이다. 느낌 오시죠? 뭐를 반대한대요? 신탁 통치를 반대한대요. 그러면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것은 이제 우익 세력들이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럼 이 기억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 그러니까 중도 좌파 그다음에 중도 우파 그래서 누굽니까? 여운형 선생님 그다음에 김유신 선생님이 했던 것이고요. 니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다. 당연한 거고요. 디귿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유엔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이런 거 하지 않죠. 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인데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유엔으로 넘기자고 했던 것은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이고 요 조직은 국민총동원위원회입니다. 국민총동원위원회. 국민총동원위원회다. 우익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자, 13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위해서 모두 골라라. 가. 이번 4월에 참사는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사태이다. 4월에 참사라고 딱 나와있어요.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를 하는 바이다. 교수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죠. 이거 뭡니까? 1960년에 4.19 혁명이죠.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설린관계 및 주권 상호 존중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음항함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동복지 및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한일협정이죠. 한일협정. 1965년도에 한일협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이것과 관련된 것은 박종필하고 오히라라는 사람하고 쓴 비밀리에 쓴 이 오히라 각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이 폐간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신국가보안법 이승만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진보당 또 진보당의 조봉암 이런 사람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당시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던 경향신문까지 폐간시켰던 그래서 50년대 후반 58년도 59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니은 한일 회담에 반대하여 6.3 시위가 일어났다. 네. 디귿 국가적은 최고회의가 구성되어 군정이 실시되었다. 가나 사이 시기 있었던 거 60년과 60. 그렇죠. 이거 박정희가 했던 거니까요. 네. 리을 부산 정치 파동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이게 부산 정치 파동, 야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부산에서 임시 수도였던 시기 52년 때 발췌개헌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발췌개헌. 이것을 이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막 빨갱이로 몰고
국유사장에다가 막 총 들고 감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발췌개헌 당시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주장을 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헌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 여부는 근본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삼국 외상회의의 신탁관리 결의로 수포로 돌아갔으나 다시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서 자주 독립을 획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 마차를 청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주독립을 완전히 획득까지 3천만 전 민족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네,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닌가요? 12번? 잠깐만요. 우리는 피로써 이게 나왔군요. 우리는 피로써 10번 문제 제가 12번 문제를 풀었네요. 아까 그 10번 문제 다시 풀게요. 네, 미안해요.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경우로 옳은 것은 네, 이 반탁운동하는 거죠. 국민총동원위원회에 우익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려서 삼국 문제를 의결했던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 아마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네, 헷갈렸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풀어드렸으니까 국민총동원위원회에서 신탁통치에 반대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했던 거. 그래서 니은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10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네. 자, 13번. 14번. 13번 문제 풀어야죠. 네. 다음 한번 말리니까 이상해지네. 다음 조항이 발표될 당시에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건의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재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에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존해야 된다. 제5조 군정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발표한 것 같아요? 미 군정에서 발표한 거죠. 미 군정에서. 그래서 광복 당시 직후에 있었던 것이죠. 1.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 조항이 발표될 당시, 그러니까 미 군정이니까 이건 달별로 굉장히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미 군정, 미군들 들어와서 바로 45년 9월입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 외상회의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서울에서 미수공동위원회. 그러면 이것도 46년도죠. 미수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다. 이거 43년 전이니까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요 당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바로 요 당시 것을 고르면 된 문제였습니다. 14번. 다음은 남북한 정부 당사자 간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요, 존중하고 무력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네, 인정해 준대요. 이건 91년도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1. 자주적 통일과 평화적 통일, 민족 대단계를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7.4 남북 공동성명. 2. 남북화해와 상호분갈점의 기본 지침을 정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방향을 담았다. 이거죠? 이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게 원래 풀 네임이 바로 이거예요. 남북화해와 상호불가침에 관한 기본 합의서. 풀 네임이에요. 근데 줄여서 이제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3번. 남북한은 서로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의 문호를 개방한다. 이게 73년도에 있었던 6.23 평화통일선언입니다. 6.23 평화통일 부상선언이에요. 박정희 정부가 당시에 있었던.
그 다음에 4번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로 신뢰를 도모한다. 경제협력을 막 열심히 했던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김대중 정부였죠. 그래서 6.15 남북 정상회담 그때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5번 1980년대 경제 상황의 설명으로 바른 것은 80년대 1.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수지 맞았던 것이죠. 2. 소비재 중심인 재분재당 면방직 300산업. 이건 50년대. 3.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쌀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다. 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이제 우루과이에서 이게 둥그런 탁자에서 했다 해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1985년도에 가트 체제입니다. 가트 체제. 제가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가트라는 것이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그래서 국제기구인데 이제 뭐를 없애자, 관세를 없애자, 자유무역하자. 그래서 우루과이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정이 시행된 거는 10년 뒤인 95년 뒤예요. 그럼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됐던 거는 95년 뒤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가트 체제에서 WTO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 마산과 익산은 수출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하여 외자를 유치하였다. 수출 자유지역, 이게 7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에. 예, 박정희 정부 때. 마산이 먼저 있었죠. 70년대에 착공해가지고 71년도에 완공을 했었고요. 익산은 74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한참 걸렸습니다. 9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정답 1번. 자, 16번.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정치 지도자의 활동을 바르게 모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이 우리 국토를 양분화했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음속에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도선을 빼고 쓰러질 지연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왔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48년도 2월에 김구 선생님입니다. 기억.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이북의 남북 협상을 제안했다. 그렇습니다. 니은 정부 수립을 위한 50총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네, 요거까지는 아니죠. 요거까지는 아니고요. 디귿 좌우연합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거는 연효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고요. 리을 모스크바 삼상회의 성명을 반박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기억과 리을. 네. 50총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했던 것은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명예회복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17번. 1960년대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60년대. 네. 2번.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3번. 미국의 무상원조가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무상원조 195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4번.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일협정이 체결됐다.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18번. 다음 중 1950년대 북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북한 상황. 1. 박헌영 등 남노당계 간부들이 추천됐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동안 같이 이제 힘을 모았던 그런 그 공산당 조직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계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남노당의 남쪽에 있는 공산당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안파가 연안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말로는 연안입니다. 연안, 중국 공산당 그쪽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파, 소련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5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숙청을 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김일성 일당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죠. 1. 박헌영 등 남노당대 간부 수청되었다. 네. 2번 연안파의 김무정 장군이 수청되었다. 그렇죠. 주민들은 생산 노동 참여를 경쟁하기 위해 천리마운동. 그렇죠.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노동하자 뭐 이거죠. 4번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이 이제 60년대 후반이고,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5번 노동협동화를 위해 협동농장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일단은 정답은 4번인데,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원래 공산주의 이론하고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 사상이에요. 북한에만 있는 사상이에요.
원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이죠. 물질이 인간의 역사를 변화하게 한다. 그 유물론. 그래서 물질을 좀 경시하는 그런 어떤 이론을 공산주의가 담고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마르크스 이론에. 근데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주체 사상을 했는데,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역사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체 사상. 그래서 이게 1950년대에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황장엽,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 있는 황장엽, 그 사람이 이제 기초를 했었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60년대 후반이 이것을 갖다가 60년대 후반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유일사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유일사상.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다. 그러다가 72년도에 이것이 이제 뭐 사회주의 헌법을 얘네들이 이제 만드는데, 사회주의 헌법을 만드는 데서 요것을 갖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2년도에 김일성이가 자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주체사상 갖다 쓰는 거고, 72년도 같은 해에는 또 뭐였어요? 유신헌법 있었죠. 예.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원인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그래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다. 그래서 김일성의 하자는 대로 잘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쉽게 풀이한다면. 자, 19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위원회의 역할은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진보와 민주적 발전 및 조선 독립국가 수립을 도와줄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조선 임시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계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공동위원회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국 정부가 다 느낌 오십니다. 그죠? 5년간의 4개국 통치 협약을 작성하는데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제안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해야 된다. 네. 1.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을 독립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선 독립시키니까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고. 2번. 미국의 즉각적인 독립안과 소련의 신탁 통치안이 대립하면서 나온 절충안이다. 신탁 통치하자라는 거 미국이 먼저 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하자고 그런 겁니다. 3번.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모든 단체의 회담 참여를 주장하였다. 이 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체 참여를 바라지 않았어요. 소련은 찬탁하는 단체만 하자, 미국은 모든 단체로 하자 이랬던 것이고요. 4번. 한반도의 좌익 세력은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지지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 한반도 내의 좌익 세력은 좌익 세력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좌우합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0번. 다음에 발언을 한 가나 정치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에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들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이런 거 만들자는 거죠.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는 거죠. 이거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정읍 발언이죠. 정읍 발언.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이런 얘기한 겁니다.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의 수요로 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아주 유명한 거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 선생님이죠. 48년도에. 자, 1. 가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활동했다. 신한청년당 대표로 활동했다. 누가? 이승만이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신규식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자, 2번. 나는 독립 촉성 재촉하는 거죠?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이거 이승만이죠? 틀렸고. 3번. 가나는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둘 다 반대는 했습니다. 4번. 가나는 좌우합작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둘 다 참여하지 않았죠. 둘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파 쪽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김규식 선생님이 참여하는 거고, 좌파 쪽에서는 영현 선생님이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고요. 21번부터 다음 시간에 좀 문제가 많네요. 아, 마지막 종강이네요 벌써. 네, 아유,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